안녕하세요. 양산 통천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봄 되고 하면 환자들 분들 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러면 위도 붓고 그러면은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요때 제일 많이 생겨요. 겨울 지나면서 한절기 좀 더웠다 추웠다 하면서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가게 장사하다 보면 손님이 많이 오시고 그러면은 제가 성질이 별나기 때문에 신경을 확 낮에 장사하느라고 싹 쓰고 나면 저녁에 위가 정지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인제 뭐 간 질환이나 질환이 안 좋으신 분은 그게 좀 심해요. "아 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된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단백질 섭취도 해야 되고 솔직히 우리 밥을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도 위가 부담이 주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야채를 곁들이고 고기 종류하고 국물하고 밥은 좀 양을 약간 줄이시고 그렇게 식사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을 제가 오늘은 이제 찌개류를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버섯을 많이 써서 단백질 섭취도 좀 소고기가 좀 무난해요, 찌개류는. 소고기를 인제 살코기가 좀 많은 부위를 해 갖고서 영양 가치도 있는 찌개류를 제가 나름대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이게 가게 처음 오픈하고는 버섯탕이라는 메뉴를 했어요. 근데 인기는 좋은데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음식을 하다 보니 그게 한꺼번에 뭐 4 분이 저 찌개 2개 뭐 이렇게 다른 메뉴가 섞이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혼자 음식을 다 하니까. 그래서 그 찌개를 없앤 찌개탕인데 그게 손님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환자분은 되게 좋아하세요. 먹어 보면 나중에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고거를 오늘 제가 손님한테 음 메뉴를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하고 국물이 좀 희귀하니까 국물을 베이스를 좀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집에 있는 맹물을 넣으면 그 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국물부터 제가 빼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배워 보시고 환자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 특히 위암이나 뭐 간이나 간 쪽으로 안 좋은 분도 좋고요. 그런 분 위가 막 이렇게 붓는다든가 이런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걸 한번 끓여 드셔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육수 빼는 법부터 제가 가르쳐 드리고 지금 여기 보이진 않는데 요 국물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국물이 이게 우리 찻잔에 넣고 요런 색깔이 나요. 이게 어떤 맛이 나는가 하면 요게 처음에 요 국물 뺄 때는 지금 있는 상태 말고 고전에는 먼저 저희들 모든 우리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은요, 나물볶음이나 이런 게 전부 다 표고버섯 말린 거를 울겨내요. 한 30분 정도. 그리고 표고버섯은 건져내고 그 국물하고요. 그 국물 한 바가지 하고 나머지 반은 뭘 넣는가 하면은 다시마 울근 물을 한창 찜통에다가 냉장고에 넣어 놓고 울겨 놓고 그 물을 반 섞어요, 여기다가. 그 국물에다가 지금 여기 나무가 있는데요. 요게 뽕나무예요. 여기 줄이 가운데 심이 들어요. 요게 뽕나무고 요거는 엄나무예요. 요 두 가지. 여기에다가 가시오가피까지 넣으면은 찌개가 좀 향이 너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 보고 찌개 종류를 할 때는 국을 끓인다 할 때는 가시오가피를 빼고요. 엄나무하고 구지뽕이나 뽕나무가 더 단맛이 나요. 구지뽕은 삶으면 쌉쌀한 맛이 나요. 그래서 찌개하고 국하고는 좀 안 맞아요. 닭백숙은 어울리는데. 그래서 요렇게 강한 음식에는 어울리는데 오늘은 고춧가루가 안 들어간 밍밍한 불고기 전골에 가까운 그런 음식을 할 거거든. 그럴 때는 요렇게 베이스를 좀 순하게 뽑으십시오. 거기다가 내가 고춧가루를 안 넣고 지리식으로 우리 쉽게 옛날 어른들 지리 하얗게 동태국 같은 거 생태국 끓이면 지리라 그래서 고춧가루를 안 넣는 거 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음식을 할 때는 뭘 쓰면은 좋은가 하면 대추 있죠. 요런 국물 요게 지금 한 대, 두 대는 안 되고 거의 좀 안 돼. 두 대 좀 빠지는 두 대는 좀 안 될 거예요. 요런 데다가 대추 5개 정도를 통째로 넣지 마시고요. 칼로 도리새 한 바퀴 이렇게. 그러면 대추물이 빨리 우러나요. 여기를 대추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대추물이 강해서 찌개 맛을 단맛을 너무 내는 수가 있으니까 대추 5개, 6개 대추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한 20-30 분간 은은하게 끓여 주시면요. 지금 이 국물만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차로 먹어도 아주 훌륭한 차예요. 요게 맛있어야 돼요. 그래야 찌개가 국이나 요 찌개탕 종류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맛이 좋아요. 그렇게 국물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대추 끓일 때 너무 불을 세게 하시면 이 국물이 걸쭉해져 버려갖고 육수가 깨끗한 맛은 불을 낮춰갖고 은은하게 통통통통 끓을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요런 집에 항상 왜 우리 가정주부님들 요런 돌그릇이 아니면은 후라이팬 에 둥근 건 있잖아요. 거기다 해도 좋아요. 부탄가스에다 올려놓고 따뜻하게 끓이면서 드시면 돼. 꼭 요런 그릇 아니라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저는 있으니까 돌그릇 있으시면 꼭 없으면 돌그릇 일부러 장만하라는 게는 후라이팬 둥근 후라이팬 이렇게 생긴 동그란 거 있잖아요. 거기다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부탄가스는 누구나 다 가정집에 한 개씩 정도는 있잖아요. 그거에다 끓이면서 밥을 드시면은 아주 먹음직스러우니까 그렇게 한번.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재료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단백질 섭취도 할 겸 식사 대용으로 하기 때문에 정육점에 가시면은 불고기용을 사세요. 얇게 썰은 거를. 요건 찌개보다는 불고기 전골은 아니고, 불고기 전골은 그럼 우리 먹으면 되게 달잖아요. 근데 요거는 오늘 달지 않고, 그렇게 달지 않고 간장 맛이 약간 나면 심심하게 국물을 시원하게 먹는 국물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게 뒷다리살이나 요게 기름기가 많지 않는 고기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이렇게 얇은 불고기를 사시면은 요거를 먹기 좋게 너무 잘게 말고 내가 불고기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이거 할 때 이거 양념을 좀 안 하고 그냥 했던 찌개를 끓였더니 별로 맛이 없어요. 고기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다 마늘을 한 2스푼 오목하게 넣으시고요. 저희 집에서는 다 맛간장을 쓰기 때문에 고기 자체에다 맛간장을 좀 해서 간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게 국물에 간이 배겨 나오는데 여기다 좀 고기에다가 맛간장을 좀 이렇게 2소저 반 정도 해갖고서 간을 좀 하시고요. 여기다 뭐 넣는 거, 저희 집은 뭐가 있는 거면 삼초 발효액이랑은 좀 가정집에서 없으시면은 달래 같은 거 좀 넣으셔도 되고 그거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산초 발효액을 넣어요. 삼채 발효액은 있는데 삼채라는 게 뿌리가 냉면이나 육수 뺄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된장찌개 저는 어떤 데 많이 썼냐면 이게 5가지 맛을 낸다. 마늘맛, 파맛 이런 걸 나거든요. 써보시면은 생나물을 먹어도 뿌리를 먹는 거예요. 잎사귀는 봄에 먹어도 되고 근데 이거를 먹으면은 마늘하고 파 냄새가 나요. 그래갖고 제가 큰 절에서 근무할 때는 오신채를 못 쓰니까 마늘파를 못 쓰는 대신 양파 같은 거 못 쓰는지 이걸 많이 썼어요. 그럼 이걸 발효액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쓰고 있거든요. 한번 여름 재래시장 가면 가을에 가시면 참채가 뿌리채로 인터넷도 많이 팔아요. 그 뿌리를 싹 씻어서 흙을 털어내고 저기 그 씻은 물기를 빼고 가을에 발효액을 만들어서 한 1년 정도 놔둬도 국물 싹 건져도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불고기 같은 거 쓰실 때 쓰시면은 좋아요. 요걸 쓰면은 단맛도 그렇게 나지 않고 단맛을 약간 내고 싶다 하는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걸 조물조물 좀 대충 간을 들게끔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이거를 이 자체를 그냥 여기 이 냄비에다가 깔면은 불을 켜면은 익으면은 이게 덩어리가 져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여기다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야를 뭉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 국물 육수 빼놓은 거 있죠. 요 육수 뺀 거를 한 국자 정도만 요거를 요 고기에다 같이 이렇게 빼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 흩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릴 텐데, 배추는 제가 이렇게 여기서 텃밭에서 농사 지은 건데, 여기 배추를 좀 넣어야 돼요. 배추를 넣으면 나중에 끓여 드시면 배추 건더기가 단맛도 나고, 굉장히 배추국 끓이면 요새 봄 되면 단맛 나고, 가을부터 끓이면 단맛 나고, 요거를 흰 이파리, 요게 파란색 말고 속살이 이렇게 뽀얀 부분만 한 3개나 4개, 배추를 건더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한 4개 정도도 괜찮아요. 이렇게 요 부분만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좀 큼직하게 건져 드실 거니까 이렇게 해서 좀 깔아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배추는 넣었으니까 제가 치워 드릴게요. 야채를 뭘 준비하시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좋은 은행을 요만큼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요렇게 한 20개 좀 넘어요. 요 알이 한 25개 줬는데, 요 4인 기준이면 요 정도면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한 7개 정도씩 먹으면, 요거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가 맛이 전혀 달라요. 요걸 딱 넣으면 전골 맛이 고급스러워져요. 그리고 은행 요만큼 요거를 후라이팬에다가 살짝 볶으실 줄 아시죠? 식용유 약간 두르고 살짝 볶으면 껍데기가 우리 그 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닦으시면은 다 껍질 벗겨지거든. 그러면 요거 한 20개 넘게 정도, 20개 한 뭐 한 2-3개 정도를 준비해 주시, 4인 기준이에요. 그리고 버섯 종류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저는 이 버섯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망가닥이라고 흰색인데, 뭐 좀 큰 마트에 가면 이게 팔아요. 근데 이 버섯이 쫄깃거리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요 버섯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우리 쉽게 말하면 황금버섯이라는데, 얘는 사용해 보시면 송이 냄새도 나고, 얘를 먹어서 이렇게 변비 있는 분들은 변비기도 없어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써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요 버섯은 저는 아마 포고버섯 다음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저희 집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요 버섯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들 요 찌개 종류에는 요거 우리 이 버섯이 갑자기 제가 요 버섯을 조금, 요거는 주로 우리 요거는 많이 사용하지 말고 찌개 종류 넣을 때는 좀 도톰하게 썰어 넣을 거거든. 죽은 서양 음식 같은 데 많이 사용하는데, 요 버섯을 좀 넣어주면은 찌개 맛이 더 아삭아삭해지고 더 나아요. 그리고 포고버섯은 꼭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송이 버섯은 육질감지 좀 딱 끓여서 각질의 요런 버섯을 이렇게 장만하셔갖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게 버섯이 어울림이 돼갖고 고기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다른 야채는요, 호박 좀 넣고, 저희 집에는 양파도 젤슈집은 흰 양파보다는 적색 양파를 많이 써요. 그리고 요새는, 올해는 적색 양파를 좀 싸고 평상시에는 한 2-3배 값인데 올해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양파하고 제가 청양고추를 한 2개 장만했는데요. 어른이 계시고 좀 요게 너무 느끼하다는 말씀 내면 청양고추 1개만 넣으셔도 되고, 좀 매콤한 걸 좀 한자가 좀 덜 저기 한다 싶으면 2개 정도 넣으시면은 고기 느끼한 맛을 잡아주니까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당근은 꼭 사용하세요. 당근을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차라리 파프리카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좋은 음식, 좋은 적이기 때문에, 영양가치 때문에 제가 꼭 좀 사용하거든요. 호박 꼭 넣으시고, 그리고 파도 사용하시고. 요 야채, 요 파프리카는 없어도 요 찌개, 요 탕을 만들 수 있는데, 당근하고 요 호박하고 양파하고 파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먼저 배추를 이만큼 넣어 주시면요. 하는 호박은 좀 도톰하게요. 너무 얇으면은 쉽게 뭉그러지니까.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야채 하나, 버섯 한 가지. 표고버섯 사실 때는, 그리고 어머니들은 항상마다 요 육수를 뺄 때는 꼭 마른 폭으로 빼셔야 돼요. 젖은 걸로 빼면 이런 맛이 안 납니다. 요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호박 넣으시면 호박을 좀 더 썰어도 넣어도 돼요. 이렇게. 호박을 싫어하는 사람이 찌개에 넣어 놓으면 호박이 맛있어요. 그 다음에 양송이를 좀 도톰하게, 이게 너무 얇게 썰어버리면은, 익으면은 씹어 먹을 맛이 안 나거든요. 찌개에 들어가는 거는 좀 도톰하고, 그래야 씹히는 맛이 살아있어요. 끓여버리면은 별로 너무 익어버리면 맛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양파도 반 개 정도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흰색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좀 저기 한 제가 나중에 저거부터 먼저 쓸게요. 당근은 좀 얇게 쓰, 너무 도톰한 것보다 좀 얇으신 게 나을 거예요. 애나차리보다는 이게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파를 흰 부분보다는 여기 파란 부분하고, 찌개에는 흰 부분보다 양념할 때는 흰 부분이 더 나은데요. 찌개에는 파란 부분이 더 나아요. 쪽파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탕에는 대파를 사용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요, 샐러드도 먹어도 되는데 약간 아린 맛이 좀 있어요. 요거는 처음부터 넣고 끓이시면은 요게 잘 이렇게 풀이 죽어버려요. 찌개가 좀 끓고 난 뒤에 끓는 게 나아요. 파프리카하고는. 요만큼 요렇게 서너 가닥을 준비해 주시고요. 빨간색도. 이거 들어간, 집에 홍고추가 있으면 이거 대신 홍고추를 좀 넣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요 청양고추를 저는 한번 넣어보고 한 개 정도 넣어보고 이따 끓거나 먹을 때 넣어도 돼요.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싶으면. 요거는 요렇게 여기다가 그리고 요 버섯하고는 요거는 이따가 다 끓으면 사용하시면 돼요. 요것도 그렇고 여기다 준비해 놨다가
이따가 끓고 나면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요 정도 야채가 지면 2번 끓여 먹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야채를 너무 넣으면은 나중에 국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좀 대면은 별로. 여기다가 저는 뭘 넣는가 하면 두부를 좀 넣을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좀 내가 밥을 먹기 싫을 때는 두부하고 요 야채하고만 먹어도 충분하거든요. 한 번씩 밥을 걸르는 방법도 괜찮으니까 두부를 좀 큼직하게 해요. 이거는 국산 두부라 그래갖고 두부는 처음부터 끓일 때 똑같이 끓이는 게 좋아요. 푹 끓여야 두부가 제맛이 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 가운데 부분에다가 두부를 넣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육수를 붓는데 여기다 간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간을 하는가 하면은 저희 집에는 맛간장이 없으면 조선간장으로 하시면 저희 집에는 이 맛간장이라는 게 있어서요. 한 요 정도 넣으면 간이 좀 심심해요. 그리고 이따가 먹을 때 끓고 나면 간이 좀 되면 소금간을 죽염 소금간을 좀 하셔도 이 정도만 우선. 너무 탕이 까매도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 대추 울린 물이라서 이렇게 여기다 놓고 부어주시면 돼요. 좀 끓여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식탁에도 이렇게 올려놓고 부탄가스에다 바로 끓여서 그 자리에서 먹어도 돼요. 그러면 요 끓으면 요 버섯을 넣고 뭐 제가 이제 끓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간은 별로 안 들어갔어요. 맛간장만 하나 있으면 여기 지금 이거 완품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좀 끓을 때 식사하실 때 좀 더 단백질 섭취하고 싶다면 계란 하나 깨갖고 아니면 계란을 이렇게 다 끓고 난 뒤에 여기다 하나 올리시면은 순환이 돼요. 그때 이제 계란을 약간 덜 익었을 때 건져 드셔도 괜찮고요. 저거 끓고 나면 간을 봐서 간이 맞을 때 요 버섯하고 요거를 마지막 넣고 밥하고 김치 마시면 식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찌개 탕 종류를 할 때는 요게 중요한 게는 배추를 좀 넣으시면 좋아요. 속이 엄청 편해요. 배추를 살짝 익었을 때 먹으면 편안하고요. 국물을 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약재상에 가서 약재를 뽕나무하고 엄나무하고 가시오가피하고 구지뽕하고 제가 1년에 요 4가지만 집에 항상 준비만 돼 있으면요. 이거 하기 쉬워요. 항상 준비가 돼 있으면.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내가 버섯 울린 물을 1년 12달 먹고 있으니까 그게 그냥 내가 버섯 울린 물을 차로 먹어야 됐다면 잘 안 먹게 돼요. 물 대신 마시라 그러면은 저희 애기 아빠도 물 대신 하루에 한 잔 주면 내가 챙겨서 코앞에 갖다 주지 않는 이상 안 먹거든요. 그런데 그걸 할 때 그냥 주부님들이 모든 찌개에 버섯 울린 물을 바로 라면 끓이고 뭐 우동 삶고 이런 데다 다 넣으십시오. 그러면 남편분이나 바깥 분들이 아프신 환자는 모르고 그걸 자기가 다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나아요. 버섯을 저희 집에는 한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바가지로 한 반 바가지씩 울리거든요. 그 울린 물을 모든 음식을 다 해요. 식당에도 그렇게 하는데 찌개 종류 나가는 데는 뭐 된장찌개 저희 집에 오시면 된장찌개 하나 나가는 게 있는데 거기도 표고버섯이 한 바가지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표고버섯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음식을 섭취하면서 낳는 거예요. 저희 집의 음식은 표고버섯을 엄청 많이 사용해요. 그것도 말린 표고를 울려갖고서요. 그러니까 주부님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소화도 잘 되고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은행에 있는 걸 위에다가 이따가 요 끓으면 지금 넣어버리면 안 보여요. 식사하실 때. 요 버섯 넣을 때 같이 넣으시면 돼요. 은행은 살짝만 익으면 되는. 그러니까 은행이 좀 익으면 은행에서 좀 어떤 맛이 나는가 하면은 구수한 맛이 나거든요. 그러면 은행을 딱 넣으면은 우리 옛날에 어른들 신설로라는 거 있잖아요.
생선 부침개, 고기 육류 부침개를 해갖고 거기다가 전 부치고 그 밑에다 고명으로 고기 불고기 양념한 걸 깔고 그 위에다 전 부치는 걸 야채하고 신설로 아시잖아요. 그거를 곤약국 넣고 하시는 그런 맛이 나요. 요렇게 해놓으시면. 요 은행만 딱 넣으면은 요 끓으면은 그 맛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신설로 같은 맛이 나는 찌개예요. 요렇게 드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끼리 식사하실 때는 요거 요대로 그냥 식탁에 올려놓고 끓이셔도 돼요. 그러면 더 맛있어요. 올리고 나면 한 8분 정도만 있으면 이렇게 끓어요. 그러면 여기에 요런 거품이 생겨요. 요거는 소고기가 들어가면 고기에서 핏물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요거는 좀 보기 싫으니까 맛도 텁텁하니까 주부님들이 보시고 좀 건져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좀 칼칼한 걸 좋아하시면 후춧가루를 약간 넣으셔도 돼요. 너무 내가 맛을 자극시키는 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끓이시면 요게 이제 배추가 다 익었어요. 샤브샤브식으로 이렇게 다 익었거든요. 요 정도 됐을 때 여기다 뭐 넣으시는 거, 요 버섯 요거 하고 요거는 살짝만 익으면 되니 우리 팽이버섯은 그렇잖아. 그럼 요 버섯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다가 언행을 양쪽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게 끓으면 다 됐어요. 요걸 이제 요걸 식탁에 그대로 올려놓고 드시면 돼요. 식사라 그렇게 들어서 밥하고 이렇게 드시면 밥을 요거 두부를 안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밥 대용으로 그거 몇 개 드시면은 요 국물하고만 식사하셔도 굉장히 흡족해요. 영양가치도 넣고요. 이 국물에 이 다시마 국물에 영양가치가 다 있기 때문에 요거 직접 눈으로 안 보셔서 그렇지 맛을 안 보셔야지 요 상태는 맛간장 한 3수저 반 정도 요 그릇 정도면 이렇게 넣으면 간이 심심하면서 국물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간이 그렇게 세지가 않기 때문에 요대로 식탁에 놓고 김치하고 이렇게 몇 가지 장아찌만 넣으면 아주 맛있는 찌개 국겸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요게 한 4인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집에서 어머님들이 맛간장을 꼭 끓이셔갖고 그걸 음식 이용하는데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맛간장이 베이스고 이 국물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주 순해요. 소화도 엄청 잘 돼요. 내일 아침에 변비 안 생겨요. 아침에 일어나면 변이 쫙 빠져요. 요렇게 드시면은 우리 그냥 다시마 뭐 다시다 뭐 MS 조미료 하향 사용 안 해도 아주 맛있는 음식이 돼요.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